3학년 때 소장님 도움으로 아이와 열심히 하다가 아이 수학 고비가 와서 4학년 때는 교과 연산만 겨우 붙잡고 가는 아들 엄마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법 경시 준비까지 선행하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4학년 때 수학만 하면 한숨 쉬고 결국은 숫자들이 울렁거린다고 하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5학년 2학기 들어가게 되는데 5학년 아이인가 보네요. 언제까지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쉬운 책부터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1학기 때도 교과 연산하고 디딤돌 문제 유형은 겨우 반타작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방학 때 교과 연산 2, 3 수학 리더 기본으로 다시 기본부터 해도 될런지 조언 부탁드려요. 방학 동안 원리셈 풀고 학교 다닐 때 교과 연산 풀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멘탈을 회복했다고 하면 원리셈 풀고 교과 연산 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리셈만 하시던가 아니면 5학년이니까 원리셈은 책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교과 연산은 저기 4권씩 있는 그 교과 연산이죠. 이것도 차라리 한 학기에 한 권 있는 책을 하시던가 뭐 교과셈이라든가 센 연산이라든가 뭐 바쁜 빠른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던가 아니면 원리셈 하나만 하시던가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 투자를 지금은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쪽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리더라든가 아니면 디딤돌 뭐 기본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출판사를 선택하시든 기본 개념서를 하나 하고 나서 응용서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안 하다가 하면 당연히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확하게 알아가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화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따풀 같은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르쳐주는 심화서. 근데 지금 뭐 어쨌든 5학년은 따풀이 있지도 않고 지금 심화 욕심내기보다는 기본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까지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원리셈 풀고 교과 연산 풀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연산은 하나만 하시고 연산보다 교과 문제집 자체를 더 시간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3 딸아이 엄마입니다.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초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이가 단원 평가를 계속 틀려오고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못 푸냐고 아이한테 잘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풀기 싫다고 그러고 대충 풀고 시험지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태도의 문제이긴 하나 그냥 태도의 문제라고 해서 이게 혼내고 이런 문제보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시험 울렁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가 이제 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다른 건 문제 없대요. 단원 평가만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해요. 시험만, 딱 시험만이네요. 내가 평가받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한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와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학교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 아이와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하면 태도라는 부분에서 근데 지금 태도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 없는 아이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라고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 받았거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용기를 주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치열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아이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건 어머니께서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만 6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한글 빨리 땐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라는 컨텐츠에 흥미를 느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이 빠르지 않아 언어 감각이 좋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한글을 빨리 뗐고 혼자 읽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언어감이 좋은가 착각했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니 패턴이 강하다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숫자 읽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딱히 수학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혼자서 숫자 읽거나 기본적인 덧셈 말고는 연산을 할 줄 몰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 4세 아이의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 방법이나 부모의 티칭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갔던 영상 내용이기도 하네요. 어린아이들 수학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한글 빨리 뗀 아이가 규칙에 민감하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크다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주셨거나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 포함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에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나 봐.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어떻게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수학 공부는 노출이죠. 어떻게 노출해줘야 될까죠? 가장 좋은 노출은 아이와 수학으로 놀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들을 같이 해준다든가 학습적인 보드게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그런 게임을 해봐야 되기도 하고 아들이랑 놀아주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게임을 많이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빠, 노는 선물 좀 사주세요. 공부하는 것 같은 선물은 이제 안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잘 놀아줄 수 있는 거, 학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 놀아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차에서 문제를 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해서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아이와 그런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적인 부분을 공부해 이게 아니라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거 풀어야 돼가 아니라 그것들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자수라는 책을 일단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유아 자신감 수학. 유아 자신감 수학은 제가 책으로 보면 그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연산은 원리셈이고 근데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저의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유자수라는 책은 썼다 지웠다 하는 책인데 그 사이사이에 아이와 함께 문제를 만들어 보는 코너가 계속해서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아이와 수학을 엄마나 아빠가 수학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아이와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너라고 생각해서 함께 해요라고 만든 코너거든요. 학습은 어릴 때의 학습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저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책이랍니다. 네, 이때는 그래서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책으로 하자면 유자수 같은 책들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것들은 수준은 좀 낮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탑사고력 수학 같은 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연산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원리셈인 거죠.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건 유자수고요. 이렇게 한글을 빨리 뗀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되게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해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차후에 탑사고력 수학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년부터 6살 남자아이 선생님 라이브 방송 등등 찾아다니며 보고 많이 배우고 참고하며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현재 초2가 되었네요. 엄마 앞에 공부를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공부방을 다니고 있어요. 자꾸 싸우게 돼서요. 그렇죠. 초2면 7살부터 싸우지 않나요?
공부방이다 보니 선행을 딱히 안 하시고 기본 문제집들로 수업을 나아가는 것 같아 집 공부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아쉽네요. 이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이에요. 공부방을 갔다 왔는데 집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공부방 선생님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오답들이 문제를 대충 읽어서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방에서는 우공비 세년산을 하는데 집에서는 최고수학 S2-2 문해길 2-2 시작했고 팩토 플라토 하고 있는데 최고수학 끝나면 따프를 하면 좋을까요? 공부방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공부방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거 하고 있고 집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편안하게 하고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좋은 설계예요. 말하자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고 한데 기본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는 공부방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방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시스템, 아까 학원 시스템도 얘기했지만 공부방 선생님들 중에도 되게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기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가치관도 뚜렷하고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공부방을 만약에 보내겠다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의 가치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수학 가치관이 분명한가, 이런 것들. 아이를 어떻게 끌어올려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아이들 수학 실력을 어떻게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자기 생각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의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난이도 있는 것들도 쉽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글만 보면 지금 다니고 있는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 편하게만 배우고 집에서 오히려 엄마가 다시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최고 수학이 끝나면 따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원래는 최고 수학이나 제일 심화서라고 하면 따프를 먼저 하고 그걸 보는 걸 권유를 해드려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은 2학년 2학기에 최고 심화까지를 다, 문해길까지도 다 했다고 하면, 그리고 따풀보다는 3학년 1학기 개념하면서 3학년 1학기 따풀부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2학년 거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3학년을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2학년을 한 번 더 다지자라고 하면 따풀을 사용은 할 수 있겠죠.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원래 학습 설계로 보면 따풀은 최고 심화를 하기 전에 따풀을 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습의 용도로 물어보셨고, 하면 좋을까요가 원래 제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어떤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